네일샵을 그만두고 한인타운의 작은 횟집에서 다시 일을 구했다. 바다 횟집이란 이름의 그 식당은 늦은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곳이었다. 이곳까지 와서 한인 식당에서만큼은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영어가 서투른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었다. 곧 시작할 어학원의 수업 시간과도 겹치지 않은 몇 안 되는 가게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어학원의 수업이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횟집으로 출근했다. 그곳은 테이블 12개 정도의 작은 식당이었는데 입구를 들어서기도 전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할 만큼 청결하지 못하고 낡은 곳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회를 먹고 싶을까 싶었지만 한국식 회에 대한 향수가 깊은 한인들로 늘 대여섯 개의 테이블은 손님들로 차있곤 했었다.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사장 부부는 늘 삶에 찌든 모습이었다. 무슨 사연으로 미국까지 넘어가 횟집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5년 동안 이 횟집을 운영해왔다는 중년의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미간 사이에 깊은 주름들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그래도 나에게 일하는 환경은 네일샵보단 나았다. 남자 사장님이 회를 뜨고 사모님이 매운탕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었다. 주방 보조로 나랑 동갑내기 한국인 남자애가 한 명 있었고 홀서빙은 나 혼자 봤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웨이트레스가 나 한 명뿐이니 텃세를 부리는 이도 없었고 네일샵에서 맡아왔던 발냄새에 비하면 생선 비린내는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 달 정도 일을 했을 때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맞은 듯한 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두 팔이 앞으로 나란히가 되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었고 내 의지대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바다 횟집에는 오동나무로 만든 묵직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업이 끝나는 새벽 3시 테이블 위로 모든 의자들을 올리고 바닥 청소를 해야 했다. 한 개당 7kg은 넘는 듯한 무겁디 무거운 의자였다. 40개가 넘는 의자들을 매일 혼자 올리고 내리고 청소를 끝내고 나면 새벽 4시가 되었다. 당시 우범지대였던 플러싱, 주방 보조를 하는 동료 남자애가 데려다 주기도 했지만 그 새벽의 퇴근길이 너무나 무서워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걸어가곤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온몸의 근육들이 돌처럼 굳어져 갔던 것이다. 극심히 찾아온 근육통으로 결국 한인마트 내에 있던 약국을 찾아갔다. 빨리 약을 사서 일하러 가야 했기에 약사 아주머니에게 내 증상을 말하고 약을 달라고 했다. 처음엔 근육통처럼 아프다가 이제는 온몸이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여요. 밤에 자기 전엔 특히 그렇고요. 생계에 찌든 듯한 퀸즈 한인타운의 다른 여자 사장들과는 달리 하얀 피부에 부드럽고 서운한 인상을 가진 약사분은 왜 그런 증상이 생겼냐고 나에게 차분히 묻는다. 미국에 온 지 4개월 차,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의 이름과 사연을 묻는 사람은 그 약사분이 처음이었다. 일하러 가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지만 그분에게 내 상황과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일, 그리고 매일 오르고 내리는 40개의 의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한동안 심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분은 이리저리 약을 몇 개 찾아서 나에게 건네준다. 이건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줘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약이 아니라 너무 아플 때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성 물질과 비슷한 근육 이완제일 뿐이에요. 아프지 않으려면 지금의 그 일을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는 덧붙임과 함께 약을 건네주셨다. 아, 네. 인사를 하고 약국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다시 다급히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종이야, 너 종이라 했지? 이 아줌마 말 잘 들어. 그냥 너 한국에 빨리 다시 돌아가. 당신도 나만한 자녀가 있다면서 처음부터 엄마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마지막엔 정말 엄마처럼 나에게 말했다. 그 약사님의 말을 뒤로하고 횟집으로 향했던 그 길. 그날은 내가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되었다.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뿌리고 나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열심히 일을 했다. 몸이 말을 안 듣거나 통증이 밀려올 때는 약국에서 받은 근육 이완제를 아그작 씹어먹고 다시 일을 했다. 그렇게 또 몇 주간이 흘렀다. 금요일 저녁이었나?
그날은 한인타운의 주변 상점에서 장사를 마친 아저씨들이 손님으로 잔뜩 왔었다. 거나하게 취한 그들의 수많은 주문 사항들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쪽 테이블에서 짜증이 잔뜩 난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아가씨, 여기 마늘이랑 고추 더 달라니까 몇 번을 말해? 동분서주하며 혼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던 나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쿵 얻어맞은 듯 멈춰섰다. 반말이 기분 나빠서였을까? 혼자 서빙해서 바빠 죽겠는데 이해와 배려 없이 다그치는 그 손님의 태도에 화가 나서였을까? 아니다. 꼬랑내 나는 발을 닦는 것도 서럽게 느끼지 않았던 나였다. 한국의 갈비집에서 일할 때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랬기에 반말도 익숙했다. 나를 멈춰서게 만든 건 이 단 한마디, 바로 마늘과 고추 때문이었다. 이 얼마나 지극히 한국적인 단어인가? 마늘과 고추, 이 두 단어로 인해 정작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어디인가? 미국이 아닌가? 나는 왜 미국에 왔는가?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알기 위해 온 게 아닌가? 내가 이곳에 어떻게 왔는가? 울면서 매달리는 학생들을 뿌리치고 모두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대했던 그 길을 나는 무슨 각오로 왔는가? 그런데 나는 왜 이곳 미국까지 와서 마늘과 고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소름이 돋는다. 한국어 메뉴, 한국어 사장, 한국에서 많이 봐왔던 비주얼의 아저씨 손님들, 한국의 여느 거리에 있을 법한 너무나 익숙한 낡은 횟집이 내 눈에 들어온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횟집에 앞치마를 매지 않았다. 다급한 핑계를 대며 며칠의 인수인계를 한 후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곤 다짐했다. 한국인지 미국인지 알 수 없는 퀸즈 플러싱이 아닌 월스트리트가에서 일하겠다고. 월가에서 마늘을 찾는 이는 없으리.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내 몸은 월가에 있어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메트로를 타고 진짜 월스트리트를 찾아갔다.